이제 제가 왜 120만 원의 토지가 있었는데 저는 투자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느냐?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안 했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는 거는 평당 얼마가 아니랬죠. 건물 전체 분양가에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 수익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구성은.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원룸 하나를 짓고 파는데 넉 달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일단 건축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미리 팔 수도 있고 수익을 좀 받다가 팔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 보통은 업자 기준으로 1억에서 2억 정도는 남아야 할만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아까 9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비는 400에서 450 정도, 2014년 기준에 450 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 한 380에서 400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또 짓는다 할 수도 있으니까 450 정도로 건축비를 측정을 한다면 아까 건물 면적이 용적률 100%를 사용했기 때문에 130평 땅에 용적률 100% 사용 다 하면 13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130평 곱하기 평당 공사비 450만 원.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초보적 방법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건축비가.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비는 전체 분양 가격이 매매가가 9억 5천에서 1억을 빼주면 수익률 1억을 빼주면 5억 8,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6,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2억 6,500만 원에 땅을 사서 원룸 130평 건물을 짓고 방을 17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맞추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화시켜서 1억 정도를 남기고 팔았을 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요때 평당 130평이니까 평당 가격은 약 2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땅값은 20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땅값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수익률을 2억으로 하고 건축비를 조금 낮춰보는 거예요. 업자마다 이게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을 2억으로 해서 조금 변경시켜 보면 똑같이 130평인데 건축비를 이제 400만 원으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2억을 남겠다. 그래서 5억 2천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9억 5천에서 2억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 5억 2천만 원에 이제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토지 매입비는 2억 3천만 원까지가 되니까 평당 이제 177만 원까지 땅을 매입하면 괜찮겠다. 우리는 평당 이제 177만 원이지만 업자는 요거를 본다는 거예요. 요거에 도면을 그려보고 몇 가구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농지는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의 비농업진흥지역이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니까 60% 정도 가치, 대지 가격 곱하기 60%니까 일반 대지가 아까 이제 약 200만 원, 약 170 몇만 원 해서 18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농지의 적정 가격은 120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는 108만 원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업자가 1억 내지 2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 당진에 갔을 때 원룸 가격을 보고 농지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하면 업자가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정도겠구나.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것 같으면 원룸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판단이 들었을 거고요.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하면 120만 원은 이제 미래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 원룸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이제 1000에 30 정도 평균 냈을 때 1000에 30 아니면 2000에 20 이렇게 해서 보증금이 평균 1000, 2000 사이였고요. 월세가 이제 30에서 20 사이였어요. 그랬을 때 수익률이 약 13% 정도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룸의 임대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지 가치 상승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원룸 임대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 이래 보고 저는 조금은 예상의 상승에 대한 예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수적 요인인데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같은 같은 가격이라도 이자 비용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수익률 대비 이제 매매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또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땅값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원룸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농지였습니다. 요게 이렇게 원룸촌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 조건은 이제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주거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시설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창고 등 공업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가까울수록 좋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고 땅을 보고 용도지역을 보면 계속 이게 이제 토지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산단이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주거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주거시설 중에 아파트보다도 가벼운 빨리 지을 수 있는 원룸이 먼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원룸은 임대료 대비해서 토지 가치가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증금이 1,000, 2,000, 월세는 20에서 30만 원일 때 농지 가격이 아까 120만 원, 100에서 120만 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겠구나. 그래서 요 동네의 원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지역에 땅을 투자하러 가더라도 1차적으로 원룸을 보는데, 이 원룸을 볼 때는 제일 구축의 원룸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구축의 원룸에 공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축 원룸은 공실이 없겠죠. 그래서 구축인데 구축 원룸에 공실이 없다라는 거는 최소한 못해도 원룸 수요는 있겠구나. 그 다음에 원룸 월세가 다른 지역 대비 어느 정도 높다 하면 토지 가치도 덩달아서 따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원룸이 근데 공실이 있고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면 여기는 한동안 정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정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2차적으로 땅값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1차 투자 시에는 우리가 산단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단이 조성되면 주거시설이 필요하고 1차 가벼운 원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원룸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 원리는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산단이 조성되는데 농지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약 이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은 100에서 120만 원인데 언제 산단이 조성돼서 이제 여기에 인력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원룸이 들어오겠죠. 이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시기는 인력이 창출되는 시기, 인구가 들어오는 시기. 두 번째, 가격은 이렇게 측정해서 내가 이 팔 수 있는 시점을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투자 시기는 산단이 조성된다 할 때 이때 들어가서 가격과 시기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2차는 이제 여기가 더 활성화되면서 원룸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땅값이 다시 한번 치고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또 2차 투자 시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차와 2차의 사이였죠. 1차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2차를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보다는 다른 데가 기대 비용이 더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갔던 겁니다.